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인생 항해를 즐겁게 하해 나가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먼저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할 25가지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으로 미역국, 된장국, 김치찌개, 생선찌개, 시래기국, 오이, 미역냉국, 오뎅국, 떡국, 계란국이 있습니다. 조림과 탕으로는 생선조림, 두부조림, 닭찜, 삼계탕, 꽃게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나 국수로는 김치볶음밥, 콩나물밥, 짜장밥, 죽, 떡볶이, 잔치국수, 비빔국수 등이 있습니다. 구이로는 양념구이, 생고기구이, 생선구이 등 각종 구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 25가지의 필수 식단을 준비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2개월 정도 요리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울산에서 식당 물레가든을 경영하는 친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아내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리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간단 요리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저와 같은 요리 초보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도해 보라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나 유튜브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한 장비와 그릇들을 가지고 요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혼밥하거나 두세 명이 먹을 음식을 하는 데는 엄청난 요리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밥솥과 냄비 등 간단한 요리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들의 장비와 화려한 말솜씨에 주눅들지 말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미역국과 된장국, 생선조림과 닭조림, 떡볶이를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국, 조림, 볶기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국, 조림, 떡볶이, 국수 등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과 요리 방법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재료를 가능하면 최상품의 싱싱한 것을 사용하라입니다. 주재료가 좋으면 맛도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념이 짜거나 싱거운 것은 물을 더 붓거나 간장, 소금량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 맛은 주재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 슬라이드 사진은 물레가든 경영자 집에서 만든 식단입니다. 최상급 재료를 사용하니 보기에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유있게 준비하고 남으면 냉동실, 냉장실을 활용하면 됩니다. 남는 음식 걱정 말고 냉동실을 활용하면 됩니다. 직접 요리하여 먹을 만큼 덜어놓고 남는 요리 일부는 냉동실에, 일부는 냉장실에 식혀 넣어두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재료 양에 따라 미리 요리하면 됩니다. 물론 된장은 오래 보관이 되므로 적당히 사용하면 되겠지요. 생선찌개는 준비한 생선을 한 번에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냉동시켜 보관하여 나중에 먹으면 됩니다. 참고로 요리학원에서 배운 양념 공식을 하나 소개합니다. 양념의 기준은 짠맛을 내는 간장이나 소금이 기준이 됩니다. 맑은 색의 요리를 할 때는 소금이 기준이 되고 둔탁한 요리는 간장이 기준이 되겠지요. 여기서 1T라는 말은 큰 숟가락을 의미하고 소문자 TS는 티스푼 정도의 크기의 숟가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간장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는 경우 설탕이 들어가는 조리법에서는
절반 정도를 설탕을 넣으면 되고, 참기름이 들어간다면 간장의 약 3분의 1, 후추가 들어간다면 간장의 약 12분의 1 정도 양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들어간다면 작은 스푼으로 2분의 1이니까 간장의 약 6분의 1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양념 공식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요리하다 보면 저절로 감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도해보면 금방 감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밥과 국, 김치를 기본으로 하여 식사를 합니다. 밥은 쌀만 좋으면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따라서 국이 결정적입니다. 김치는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라 다음 기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을 끓일 때 육수를 사용하는 국이 대부분입니다. 육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육수를 만들지만 다시마와 멸치를 기본으로 끓여 통에 끓이는 것을 통에 넣어서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각 재료의 양은 물이나 육수의 양에 따라 조정하고 남은 국은 용기에 담아 냉동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육수가 필요하지 않는 국도 있습니다.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생선찌개는 육수가 필요 없습니다. 국을 준비할 때 먼저 요리해보기를 추천하는 국은 먼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끓여보면 국을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역국은 육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냄비에 간장과 참기름을 적당히 넣고 소고기를 적당 크기로 썰어 넣습니다. 냄비에서 고기를 익힙니다. 그런 다음 물에 불은 미역을 잘게 썰어 넣어 같이 볶아줍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된장국은 육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를 넣은 물을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된장을 풀고 잘 익지 않는 순서대로 감자, 두부, 호박 등의 순서로 넣어줍니다. 김치찌개는 육수로 해도 되고 쌀뜨물 등을 활용해도 됩니다. 신김치 즉 묵은지, 돼지고기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맛이 있어야 김치찌개 맛이 좋습니다. 생선찌개는 생선 손질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생선을 사올 때 생선 가게에서 생선찌개를 해먹는다고 하면 손질을 해줍니다.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면 아주 간편해집니다. 시래기국은 시장에서 마른 시래기를 사서 이를 끓는 물에 삶는 것이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시래기를 삶고 이를 꺼내 찬물에 헹궈 꽉 짠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된장, 대파, 마늘 함께 넣고 끓이면 됩니다. 오이 미역 냉국은 미역을 물에 뿌린 후 아주 잘게 썰고 오이채를 또 잘게 썰어서 대파, 국간장, 식초, 마늘을 준비된 찬 육수에 같이 넣어서 이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떡국은 소고기, 참기름, 계란파, 만두, 간장에 떡썰기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물론 육수가 필요하지요. 계란국은 국간장, 양파, 마늘, 소금, 대파를 끓이며 저은 계란을 넣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육수가 필요합니다. 오뎅국은 오뎅, 대파, 마늘, 청양고추, 국간장을 같이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제 조림을 하면 국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별도 반찬이 없어도 되니 아주 효과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선조림은 무를 적당 크기로 썰어서 무나 감자를 적당 크기로 썰어서 냄비에 깔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에 물을 적당량을 부어서 그 위에 생선을 올리고 고춧가루를 그 생선 위에 뿌리고 또 청양고추와 설탕을 살짝 뿌려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대파와 양파, 된장을 넣고 더 끓이면 됩니다. 만약 김치를 식용유에 볶아서 생선조림 위에 얹어 익혀 먹으면 김치 생선조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조림은 두부를 엄지 크기로 잘라 소금 뿌리고 거즈에 잠시 덮어둔 다음에 팬에 식용유를 바르고 두부 조각을 구워 냄비에 넣고 두부 양념장, 즉 물에다가 간장을 조금 붓고 설탕, 깨소금, 후추, 파, 마늘, 참기름을 양념 공식 비율 정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양념장을 두부 위에 부어주고 또 물량이 냄비에서 반 정도 졸일 정도로 끓여주면 두부조림으로 아주 맛이 있습니다. 닭찜은 닭 손이 많이 가지만 기름기를 닭에 있는 그 기름기 부위를 잘라내고 날개 끝 부분을 잘라 버립니다. 또 껍질을 칼집 내기 등을 해서 찬물에 담가서 좀 뿌려놨다가 닭 조각을 끓는 물에 끓여 찬물로 씻어줍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데 이것을 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물에 씻어준 닭 조각을 양념장에 이제 섞어서 당근과 물 적당량을 넣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면 닭찜이 되는 것입니다. 삼계탕은 닭고기를 물에 살짝 끓여 기름을 뺍니다. 그리고 닭에다가 통마늘, 대파, 소금, 후추, 다시다, 멸치, 청양고추 등을 넣고 물을 그 위에 푹 넣어서 처음에는 센 불로 하고 나중은 중불로 끓이면 삼계탕이 됩니다. 꽃게탕은 쌀뜨물에 무나 감자를 반쯤 익힌 다음에 꽃게를 소금물에 깨끗이 씻은 꽃게를 호박, 양파, 마늘, 청양고추, 파, 액젓, 맛술 등을 같이 넣고 그 위에 넣고 끓여주면 꽃게탕이 됩니다. 물론 된장을 넣으면 그 위에 된장을 넣으면 된장 꽃게탕이 되겠지요.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꽃게를 그리고 생선 종류나 이런 이렇게 생선조림이라든지 꽃게탕을 할 때는 냄비 뚜껑을 반쯤 열어두고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린 냄새가 잘 나지 않고 또 맛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주면 생선 비린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혼밥이나 혼죽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이 없을 때 이것을 만들면 국 없이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치볶음밥은 김치, 참치, 햄, 소세지, 베이컨, 달걀, 대파, 진간장을 넣고 식힌 밥을 넣어서 볶으면 김치볶음밥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 그 식재료가 없을 때는 없어도 됩니다. 다 넣지 않아도 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김치와 함께 볶으면 김치볶음밥이 됩니다. 콩나물밥은 살짝 어려운데 냄비에 콩나물을 먼저 깨끗이 씻으면 손질된 냄비를 바닥에 완전히 깔리도록 깔고 쌀을 그 위에 올립니다. 나머지 콩나물을 그 위에 쌀 위에 얹고 물을 넣어서 버무린 생평육을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로 또 중불, 약불 순서로 해서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익힐 때 양념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간장과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을 양념장을 준비해서 콩나물밥이 다 되면 거기에 비벼 먹으면 이 콩나물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짜장밥은 돼지고기, 특히 목살을 잘게 썰어 식용유에 먼저 튀깁니다. 그리고 그 튀긴 그 냄비에 양파, 감자, 당근, 호박을 잘게 썰어 식용유를 넣고 볶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춘장을 넣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것을 밥 위에 덮어서 비벼 먹으면은 짜장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를 잘게 썰고 살짝 익힌 쌀을 양파, 당근, 들기름, 소금, 육수를 넣고 계속 이제 저어줍니다. 이런 것, 여기 들어간 재료들이 다 익을 때까지 저어주고 적당히 물을 조금씩 부어주면서 저어주면 아주 맛있는 밥이 됩니다. 이때 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육수는 뭐 멸치 다시마도 좋지만 명태포를 넣어도 되고 또 여기 대파 또 이런 그 흰뿌리를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응용을 하면 아주 맛있는 죽을 끓일 수가 있게 됩니다. 떡볶이는 우리의 양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식재료들의 성격을 잘 알게 해주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는 떡썰기와 오뎅, 대파, 청양고추, 양배추,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올리고당, 간장, 다진 마늘, 물을 흥건히 넣고 같이 끓여주되 처음에는 센 불에서 점차 약불로 해서 잘 저어서 끓여주면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란 식빵은 초간단 아침 메뉴로 아주 유용해서 소개합니다. 계란 넓은 그릇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잘게 썬 대파와 설탕을 넣어주고 이를 식용유 바른 이것을 식빵을 이렇게 식빵 위에 덮어주고 이를 식용유 바른 팬에서 구워주면 됩니다. 국수는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 제일 복잡합니다. 그러나 식재료를 준비를 미리 잘 해 보관해 둔다면 라면 끓여 먹듯이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잔치국수는 삶은 국수를 별도로 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아주 찬물에 씻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식용유에 양파, 호박, 당근, 김치, 표고 등을 볶아둡니다. 그리고 우둔살 소고기를 잘게 썰어서 국간장을 통해서 볶아둡니다. 오이도 이렇게 살짝 볶아서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잔치국수의 맛의 핵심은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인데 청양고추나 쪽파, 물, 간마늘, 굵은 고춧가루, 설탕, 깨소금 이런 것들을 참기름과 적당히 섞어서 그것을 아주 몇 번 시도를 해보면 아주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은 국수에 육수를 멸치, 다시마, 대파 등을 넣은 육수를 가지고 준비된 육수를 이렇게 데워서 삶은 국수를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비벼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됩니다. 물론 호박이나 당근, 김치, 표고볶음이나 우둔살, 소고기 볶은 것 등도 같이 고명으로 얹어서 먹으면 더욱 맛이 좋겠지요. 비빔국수는 삶은 국수를 준비해 놓고 표고버섯, 파, 마늘, 계란 등을 팬에 볶아서 고명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간장, 설탕, 소금, 소량, 참기름, 취향에 따라 초고추장, 이런 식초와 고추장을 넣은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삶은 국수에 그것을 양념장을 부어서 비벼서 먹으면 비빔국수가 되는 것입니다. 국수의 핵심은 면발이 이상적으로 되도록 국수를 삶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량의 그 면을 끓는 물에 넣고 끓이는데 전분이 넘치려 하면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날 때 찬물 붓기를 3, 4회 정도를 해야 최적의 면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수 면발을 익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찬물로 씻어주고 전분을 빼기 위해 손으로 주물러 끓이면서 빨아줍니다. 그래서 찬물로 헹궈주고 물기를 제거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념 고기 구이는 고기도 신선해야 하지만 양념 소스를 만들어 고기를 양념 소스에 절여 놓고 적당 시간 숙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념 소고기 구이는 소고기를 진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사과즙, 양파, 올리고당, 대파 등으로 만든 양념 소스에 하루 정도 절여 놓은 후 구우면 아주 맛있는 양념 소고기 구이가 됩니다. 생선구이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발라 살짝 바른 후에 생선을 올려놓고 구우며 소금을 적절히 뿌려주면 맛있는 생선구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생고기 구이는 잘못 구우면 비싼 이 생고기를 철판에 태우게 됩니다. 철판에 버터나 식용유를 발라 구우면 타지도 않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를 버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고기 구이는 소고기는 철판에 버터 식용유를 발라 구우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소금이나 후추를 뿌려주면서 구우면 됩니다. 돼지고기는 그냥 구우면 되고 또 묵은지나 신김치를 함께 구워서 또 익혀 먹는다면 아주 또 돼지고기 맛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고기 생선구이를 먹을 때 사용하는 소스나 쌈장 등은 정말 다양합니다. 각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스나 쌈장은 자신들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지는데 개인들도 간장이나 소금, 된장을 기본으로 하여 청양고추, 마늘, 과일즙 등을 적절히 섞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소스나 쌈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기 구이를 먹을 때 만드는 쌈장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된장 3스푼에 고추장 1스푼 정도 비율로 넣고 멸치가루나 매실액,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적당량 넣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함께 넣어서 팬에서 볶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해서 쌈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한 내용을 설명자료에 스크랩할 수 있도록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출력하여 요리하는 그 장소에 붙여놓고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활용 바랍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남아있는 식재료를 보고 오늘 무엇을 요리해서 먹을 것인지 판단하는데도 이 스크랩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붉게 보이는 구독 마크와 엄지척 좋아요 마크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